오늘은 여러분들과 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각도를 다르게 영상을 찍는데요. 바로 사주팔자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또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있어 하는 주제인 용신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용신.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25년부터 27년까지 사주팔자에 불이 강하다고 하는데 제 사주팔자에는 불이 없어요. 반대로 도르님, 저는 사주팔자에 온통 빨간색이에요. 25년부터 27년까지 불이 강하면 오히려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어떤 분들은 좀 기대하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인생이 잘 되고 안 되고, 다시 말해 인생의 전성기와 인생의 나쁜 시기를 바라보는 관점, 용신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내 사주팔자의 재물운이 언제 좋은데, 언제 전성기가 들어오는데 라는 것처럼 조금 결과론적으로 좋은 시기를 밀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 마음도 좀 이해가 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제가 사주팔자를 좀 오랫동안 공부해 오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사주팔자를 봐오면서 단순히 결과론적이고 도구적 관점에서 명리를 소비하기에는 이 사주팔자 그리고 명리라는 학문이 굉장히 깊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만 매여 있으면 사주팔자의 절반도 못 쓰는 거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일단 간단하게 용신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를 좀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용신은 한자로 봤을 때 쓸 용, 기운신자라는 글자를 씁니다. 용신이 들어올 때 인생이 잘 풀린다 라고 정의한다면 반대로 어떤 특정한 기운이 들어올 때에 인생이 안 풀린다라는 개념도 있겠죠. 꺼려할 기, 싫어할 기라는 한자를 써서 이 개념을 우리는 기신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자, 그러면 용신과 기신 좀 궁금하시죠? 2020년도를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2020년 하면 여러분들은 뭐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코로나가 떠오르는데, 보편적으로 코로나 시기에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웠던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때 승승장구하기 시작했거든요. 왜냐하면 제 사주팔자에는 경자년, 특히 자라는 글자가 들어오면은 좋게 풀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 영상이 협상하면서 일주일 만에 조회수 100만이 터지고 채널이 급성장했던 것도 12월 달이었거든요. 근데 그 12월이 바로 병자라는 글자예요. 다시 말해서 저는 사주팔자에 수라는 균이 들어오면은 잘 되는 사주 구성을 타고났다라 볼 수 있고, 수라는 거는 까만색 또는 회색을 뜻하는데 사주 만세력 보면은 임수, 개수, 자수, 해수 이렇게 네 가지 글자가 있거든요. 이 중에서 특히 임수라는 글자와 자수라는 글자가 들어올 때에 잘 됐다라 볼 수 있고, 개수와 해수도 나쁘지 않게 풀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이 사주팔자를 보실 때에 내 사주팔자의 용신과 기신은 목화토금수 중에 하나겠구나 라는 거를 알아가시는 거 좋습니다. 근데 조금 더 제가 여러분들께 욕심을 내보자면, 저는 사주 강의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사주 상담을 하진 않거든요. 근데 사주 상담 포맷에 가장 근접하게 사주 상담을 하고 있는 건 있습니다. 바로 사주 강의로 완강하신 분들 중에서 미션을 수행해 주시는 분들께 보이스톡으로 그분이 공부했던 사주팔자의 리딩 방법과 제가 사주팔자를 보면서 같이 맞춰보는 시간, 그리고 궁금한 것들을 질문을 받으면서 상담처럼 해드리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꼭 말씀드리는 게, 용신과 기신을 잡을 때, 다시 말해 사주팔자에 도움이 되는 기운과 도움이 안 되는 기운을 잡을 때, 목 중에서도 갑, 을, 인, 묘, 토 중에서도 무기, 진술, 충미 각각 글자들 중에서 어떤 글자들이 들어올 때 어떻게 좋았고 어떻게 나빴는지를 섬세하게 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좀 간단하게 용신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용신을 찾는 방법은 몇 날 며칠 걸릴 정도로 좀 딥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한 방법들이 5개, 6가지가 있다 보니까 이미 사주 강의 2차 클래스에서는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유튜브 영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내용이 딥해서 말씀 안 드리고 있었거든요. 오늘은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저의 생각과 용신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아셔야 하는 개운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용신을 찾는 방법은 크게 5가지 또는 6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자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첫 번째는 억부용신이라는 개념입니다. 억부용신. 쉽게 말해서 뭔가를 억제하고 보충, 부가해주면서 관련된 기운을 용신으로 잡는다라는 건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저는 사주팔자에 물로 태어났어요. 근데 사주를 봤을 때 물의 기운이 더 보충되면은 더 좋은 흐름이 와요. 이 과정에서 저는 사주팔자의 수라는 글자가 억부용신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전을 한번 고려해 보실게요. 나는 사주팔자에 불로 태어났어. 근데 불로 태어났다고 내가 불의 기운이 강한 것이 아니라 밑에 글자, 즉 지지라는 칸에 사주팔자에 불이라는 글자가 얼마나 있는지, 또는 불의 기운을 도와줄 수 있는 목의 기운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서 그 불의 기세가 다르다 볼 수 있거든요. 자, 태양을 예로 들어 봤을 때 낮 12시의 태양과 밤 12시의 태양,
그리고 한여름의 태양과 한겨울의 태양, 여러분들 딱 봐도 비교되기 쉽죠. 앞에 글자들은 굉장히 강한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 반대로 뒤에 글자들은 애매모호한데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렇게 후자 같은 경우에는 사주팔자의 화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25년부터 27년까지가 기본적으로 내 운이 조금 상승한다라 볼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업부용신의 관점에 따라서 이때에는 화 기운이 용신이 될 수 있다라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사주팔자 약한 기운이 운으로 왔을 때 채워주는 거, 일단 요 메커니즘인 거고, 역부용신 같은 경우에는 신강과 신약으로 좀 구분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주팔자의 화라는 글자는 사주팔자에 초록색이나 빨간색이 몇 개 있느냐 또는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힘을 받고 있는 불 또는 힘이 없는 불이라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타고난 오행, 목화토금수 이 5가지 글자가 사주 구성상으로 봤을 때 힘을 강하게 받고 있냐, 서포트를 받고 있냐, 또는 강하게 타고났냐, 그렇게 타고난 사주를 신강한 사주라 볼 수 있고, 그렇게 타고나지 못한 사주팔자를 신약한 사주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님, 후자는 나쁜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그렇지만은 않고요. 이 신강과 신약도 정도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너무 신강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신약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 자체만으로는 평가할 수는 없고요. 다만 신강한 사주, 신약한 사주는 정도가 있다라 볼 수 있고, 이 정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특징이나 인생의 흐름이 달라진다라 볼 수 있는데, 오히려 약간 신약한 사주팔자가 운에서 요 신약함이 조금 채워질 때 좀 잘 되시는 분들이 많이 봤어요. 요거는 제 임상이니까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개인적 의견이라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제가 신강과 신약을 쉽게 보는 방법은 조만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그러면 이 관점에서 보자면 사주팔자에 내가 불로 타고났어. 일간이 병화 또는 정화라는 글자야. 근데 나를 뜻하는 불, 빨간색이 별로 없거나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목, 초록색이 별로 없고, 사주팔자의 토, 금, 수 같은 식신상관, 편재정제, 편관정관이라는 글자가 좀 많은 분들은 25년부터 27년까지가 오행화가 채워지다 보니까는 좀 전반적으로 괜찮겠다라고 보는 부분이 있겠죠. 이 개념이 업부용신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업부용신 관점에서는 세운을 좀 많이 본 부분이 있으니까 25년부터 27년까지는 오행화가 강하다라 볼 수 있고, 28년부터 31년까지는 토와 금이 좀 강하다라 볼 수 있고요. 32년부터는 수가 강하다. 2034년부터는 다시 목의 기운이 강해진다라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만세력에 연도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연도 위에 10의 단위로 끊겨진 수열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색깔을 보시면 파악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조후용신이라고 해서 사주팔자가 절기학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레가 목화토금수를 뜻하긴 하지만, 어떤 글자는 되게 습기를 머금은 글자가 있고 어떤 글자는 되게 건조한 글자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시하는 게 축토와 미토고요. 이 축토는 습토, 미토는 건토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주에서 이야기하는 22가지 글자가 어떤 사람은 축축한 글자만 있고 어떤 분들은 건조한 글자만 있고, 그래서 이렇게 습함과 건조함이 정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채워주는 글자가 올 때, 다시 말해서 너무 습한 글자는 좀 건조한 운이 들어오고 너무 건조한 사주에는 습한 글자가 들어올 때 그 글자가 용신이 된다라고 보는 개념이 조우용신 개념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우용신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이런 개념이다 알아주시면 되고, 세 번째는 이제 통관용신이라고 합니다. 통관용신은 조금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이 그거예요. 어떤 분들은 사주팔자에 비연겁제라는 글자와 편관정관이라는 글자가 많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요 2가지 기운이 좀 대척점을 이루고 있을 때 그 중간 개념인 인성, 편인정인이 운으로 들어올 때 갑자기 운이 확 상승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요걸 통관용신. 다시 말해서 내가 타고는 사주팔자의 오행의 기운들이 잘 통하고 잘 통과될 때 상승운을 탄다라고 보는 개념이라 볼 수 있고, 전통적으로 통관용신 같은 경우에는 과거 급제라던가 관직이나 어떤 조직이나 집단에서 승승장구한다로 풀린 부분이 있었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통관용신이 들어올 때 문서운이라던가 로또 당첨 같은 것들 또는 주식 대박, 코인 대박 이렇게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외에도 사주팔자의 특자는 오행,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수가 많다라던가 목이 많다, 금이 많다, 이러한 사주팔자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많은 오행이 운으로 들어올 때 좋다라는 전왕용신이라는 개념도 있고요. 뭐 격국용신이라고 해가지고 좀 공식적으로 보는 것도 있는데, 사실 정말 용신을 잘 잡으려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업부용신, 조우용신, 통관용신, 전왕용신, 격국용신 이 5가지를 다 부합하는 특정한 오행 하나가 있어야 용신을 잘 잡았다라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케이스는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자미두수를 공부했던 것도 그런 이유가 있거든요. 사주팔자를 공부하다 보면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을 사주팔자만으로 유추하기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단계에 이르면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은 타로를 공부하던가 어떤 사람은 주역 또 어떤 사람들은 기문둔갑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개운법 얘기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개운이라는 게 과연 뭘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용신과도 관련이 있어요. 개운은 쉽게 말해서 운을 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 개운법이라는 붙었던 거는 어떠한 방법론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나쁜 운을 좋게 바꿔주는 어떠한 행위, 어떠한 방법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라 볼 수 있는데 자미두수와 하주팔자 또 풍수지리를 같이 공부하면서 공통적으로 보는 개념이 오행이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음양오행이 되게 중요하구나 라는 걸 조금 깨달았고요. 단순히 사주팔자에 불이 없으니까 빨간색 옷을 입는다 요런 게 제가 생각하는 낮은 레벨의 개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높은 수준의 개운을 얘기하려면 결국에는 사주팔자만 또는 풍수지리만 자미두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역학을 섞어야 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특정한 개인의 사주팔자를 분석해서 이 사람은 사주로 봤을 때 목화토금수 중에 어떤 오행이 필요하다 또는 용신이다를 확인한 다음 그거를 풍수라던가 자미두수라던가 다른 역학적 방법으로 같이 채워줘야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몇 달 전부터 이렇게 금목걸이를 착용하고 또 이 파란색 도자기를 소파 뒤에 막 깔아두고 했던 게 저는 25년부터 27년까지 강한 화의 기운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하게 수라는 기운이 필요하기 때문에 둔 거예요. 그리고 오행화를 잘 쓰는 방식에 있어서 저에게 맞는 역학은 약하는 풍수에 조금 쏠려 있기도 해요. 제가 지금까지는 얘기하고 있지 않았지만 사실 저는 25년 하반기에는 풍수지리 콘텐츠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 기점 이후로 여러분들에게 풍수 얘기도 앞으로 종종 할 거고 자미두수 얘기도 할 건데 핵심은 이겁니다. 이 풍수지리와 사주 그리고 자미두수 이 세 가지 역학을 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일, 어쩌면 저만이 할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드는 거, 이것이 저에게는 사주팔자의 화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반기 프로젝트로 이 기량 도자기를 만들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사주팔자로 봤을 때 특정한 오행이 부족한 부분을 행동적으로 채우라고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강권해드리고 있지만 내가 필요한 오행을 채울 수 있는 방법으로서 풍수지리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더라. 그리고 요즘 풍수지리는 옛날처럼 명당을 찾거나 뭐 또는 윙금의 묘자리, 뭐 궁궐자리 이런 게 아니라 대부분 풍수 인테리어로 활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수요가 있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사주적인 지식과 풍수 그리고 자미두수 이론을 베이스로 해서 양품 풍수 오브제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바로 길상도이고요. 길상도의 길은 길할 길, 상서로울 상, 이끌도 이 세 가지 한자를 활용해서 길상도를 만들었고 오늘은 내용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제가 다음 시간에 이 길상도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자세히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는 내용은 첫 번째, 용신을 찾는 방법은 대략 어떤 게 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용신을 내가 찾더라도 꼭 내가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용신을 이왕 볼 거면은 목화토금수보다는 조금 더 각각 오행에 해당하는 글자를 하나하나 따져볼 것. 그리고 네 번째, 조금 더 상위 개념의 개운법을 논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주팔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풍수, 자미두수 같은 다른 역학을 봐야 한다라는 거. 다섯 번째, 앞으로 도와도로 채널과 함께할 세 가지 역학을 혼합하여 만든 브랜드 길상도 이야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다음에 여러분들 사주팔자에 조금 더 필요한 실질적으로 조금 갖추면 좋은 오행은 무엇인지, 저는 이걸 시종득소라고 하는데 이거 보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안녕.